식물의 다양성 부분에서 그러니까 생물계가 어떻게 발전을 했다는 걸 요렇게 꼭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형도라고 해요. 가지처럼 생겼다 해서 수형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6개의 생물 번역이 있습니다. 자, 진정세균. 세균이면 세균이지 왜 진정세균일까요? 이건 고세균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세균은 아카에아라고, 생물과학을 배우신 분들은 아카에아라고 우리가 얘기하던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가지가 크게 2개가 나와서 진정세균계와 그 진정세균계가 아닌 것으로 가죠. 진정세균계는 진짜 세균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가령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포가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핵이 없어요. 그런데 고세균계는 어떻게 다르냐 면, 진정세균과 고세균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고세균의 DNA가 진정세균보다 뒤에 나오는 그 고등생물과 DNA 형태가 좀 더 유사하더라. 그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이 고세균에는 3가지가 있는데, 아주 짠 물에서, 짠 바다, 그러니까 뭐죠? 사해 같은 데서. 그래서 잘 사는 그 호염균이 있고요. 호염. 그리고 그 메탄가스,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는 메탄세균이 있고요. 그리고 황인에서 자라는 그런 세균이 있대요. 요런 아주 괴상한 그런 게 아카에아, 즉 고세균이라고 부르는 건데, 신기하게도 고세균은 진짜 세균보다는 여기에 나오는 진핵생물과 DNA가 더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면 식물 나온 다음에 균계라는 게 뭐냐면 곰팡이에요. 식물이 나온 다음에 곰팡이가 나오죠. 그리고 동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즉 곰팡이의 DNA는 식물보다는 동물에 더 가깝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타리 버섯을 먹으면 식물의 맛이 아니고 이거 고기 같은 육질인데 뭐 이렇게 느끼는 게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물이 이렇게 분화해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그 생물에서 요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분류군의 계급이 있는데 계문, 강목, 과속 또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나뉘는 게 있잖아요. 이 계는 지금 여기서 나오는 6개 있죠. 진정세균계, 고세균계, 식물계, 균계 이렇게 요게 계고요. 이 계에서 문으로 넘어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상위 3계급과 하위 3계급이 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나올 텐데, 대장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콜라이라고 합니다. 콜라이라는 건 대장을 뜻하는 거고요. 얘는 뭘까요? 얘는 속명입니다. 속명 뒤에 오는 건 종소명이라고 해요. 따라오는 작은 이름이에요. 얘는 종명이 아닙니다. 뒤에 오는 게 종명이 아닙니다. 이 전체가 종명입니다. 종명은 성이 속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건 명사예요. 종소명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어미가 요 뒤에 오는 거에 따라서 얘가 모음이 될 수도 있고 자음이 될 수도 있고 여성형이 올 수도 있고 남성형이 올 수도 있고, 요 앞에 있는 거에 따라갑니다. 요거는 재배학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아까 본 수영도랑 되게 비슷한데 요건 그냥 다 식물이에요. 식물의 수영도예요. 식물도 요런 식으로 분할을 했어요. 어떻게 분할을 했냐? 크게 처음 2가지로 나눠져요. 관다발이 있냐, 관다발이 없냐. 관다발이 없는 게 좀 원시적인 놈이죠. 관다발이 없으면 물을 어떻게 빨아올려? 못 빨아올려, 얘네들은. 그러니까 물에 딱 붙어서 삽니다. 뭐죠? 이끼죠, 이끼. 여러분 영화 이끼 보셨죠? 영화 이끼에서 그게 왜 이끼냐 하면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살으라고 이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끼는 바닥에 딱 달라붙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선태식물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 그, 하등한 식물이 선태식물이죠. 이끼가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형태학적 부분은 하등식물은 선태식물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고등식물인데 고등식물의 특징은 유관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속이 있느냐 없느냐, 관속이 없냐 있냐, 요걸로 나눕니다. 그리고 고등식물은 그 다음에 뭘로 나누냐 하면 씨가 생기냐 안 생기냐. 씨가 안 생기면 어떻게? 그냥 먼지가 돼서 날아가는 게 양치식물이에요. 얘는 호자가 있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씨가 있는 것들은 그 씨가 바깥에 있냐? 바깥에 있으면 나자식물, 거시식물이죠. 속에 있냐? 속시식물인데요. 속시식물을 피자식물이라고 해요. 피자식물 안에는 그 외떡잎식물과 쌍떡잎식물, 즉 단자엽과 쌍자엽으로 나뉘죠. 그 단자엽식물, 쌍자엽식물 전부 다 피자식물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구분을 여러분이 능수능란하게 하셔야 되는데, 뭘 가지고 나누냐? 요걸 가지고 열심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그 교재 5페이지 나자식물과 피자식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자식물, 즉 거시식물은 중복 수정을 하지 않고 요거 시험에 납니다. 단일 수정을 한다. 즉 종자가 형성되는 과정이 피자식물과 다른 거죠. 나자식물은 중복 수정을 하지 않는다. 물관부엔 물관 대신 헛물관이 발달한다. 자, 헛물관은 그 나자식물에도 있고 피자식물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나자식물은 헛물관만 있어요. 즉 소나무는 헛물관만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은화식물이라는 건 꽃이 안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꽃이 없어요. 뭐 은하식물 그러니까 숨어있는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꽃이 없어요. 그러니까 꽃의 융으로 나눈다. 그렇게 말하면 맞는 겁니다. 포자수, 구화수, 고가 그냥 말이 다르죠. 그리고 자, 제일 마지막에 자엽이 여러 개인 다자엽식물이다. 요것도 시험에 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그 문단에서 중요한 낱말들을 다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OX 퀴즈가 났는데 OX 퀴즈를 푸는 방법은 그 문단의 낱말들을 전부 다 골라내서 낱말째로 그 구분을 하셔야 돼. 그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피자식물은 그 배주가 심피에 둘러싸여. 야, 무슨 소리잖아도 모르겠어요. 배주는 C입니다. C. C가 C방에 쌓여 있는 게 피자식물이에요. 피자식물이라는 말의 어원이기도 하죠. 그러고 중복수정을 하고, 중복수정은 일부만 하는데 아무튼 중복수정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중복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물관부에 물관이 발달한다. 헛물관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시험 볼 때 헷갈리기 쉬운 지문으로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자엽식물과 쌍자엽식물 구분 있죠. 6페이지에. 거기에서 보면은 자 오른쪽 7페이지 위에 보면 옥수수하고 웬 달덩어리가 있죠. 그거 그 꽃가루입니다. 꽃가루. 꽃가루에 구멍이 하나 있고 해바라기에는 꽃가루에 구멍이 세 개가 있죠. 요게 바라고 또는 바라구라고 하는 건데 요게 또 시험에 납니다. 그리고 단자엽식물의 꽃잎은 보통 3의 배수이고 밑에 쌍자엽식물의 꽃잎은 4 또는 5의 배수이다. 요것도 시험에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뜯어서 여러분이 다 봐두셔야지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났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중 비관속 하등식물에 속하는 것은? 자, 비관속 하등식물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선택식물. 그러니까 요 표는 아셔야 되겠죠? 옥수수의 식물학적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 옥수수는 뭐예요? 단자엽이죠. 단자엽 식물의 특징. 단자엽 식물은 뿌리가 수염뿌리고, 인맥이 평행하고, 그, 뭐지? 이 유관속이 막 흩어져 있고, 바르게 설명한 것이라고 하니까 자엽이 두 개이다. 이건 단자엽이니까 자엽이 하나죠. 인맥이 평행상이다. 이건 맞고요. 뿌리는 죽은 개이다. 죽은 게 아니고 섬유근 개죠. 또는 수염뿌리 또는 수근개라고 하죠. 어, 틀리고요. 줄기의 유관속이 환상으로 배열해 있다. 환상으로 배열해 있죠.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요 교재에 있는 그림의 설명 부분이 매우 시험에 활발하게 납니다.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이 안 보고 넘어가시는데 여기에 있는 설명이 가장 시험에 그대로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종자식물, 나자식물, 우리가 그 종자식물, 아니 나자식물과 피자식물 조금 전에 그 책을 한번 읽어봤으니까 바로 문제로 들어가죠. 나자식물과 피자식물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자, 이런 문제 어려워요. 자, 관다발 형성. 관다발이 있긴 있어요. 나자식물도 관다발이 있습니다. 종자 발생의 유무. 종자가 있죠. 나, 자, 피, 자. 자, 자자 돌림이네요. 자는 뭐예요? 씨 아시죠? 종자예요. 종자가 발생하기는 해요. 목본성 식물. 자, 나자식물은 목본성 식물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피자식물은 뭐 5대5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목본성 식물이 구별점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자식물은, 그에 비해서 피자식물은 중복 수정이 특징이죠. 그러니까 교재 5페이지에 나온 그 낱말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셔야지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심피는 소의 암수를 구성하는 부분을 그냥 암수라면 되지 왜 심피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이름이 두 개가 있는 걸 이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이에요. 요 다른 이름으로 구성된 것들. 가령 도라지는 뭐예요? 도라지가 뭐더라? 도라지에 멋진 이름이 있잖아. 뭐 그런 거. 그런 게 시험에 나요. 그러니까 이명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나, 그러니까 식물이나 아니면 부분은 시험에 잘 납니다. 자, 그럼 꽃잎은 뭐예요? 화판이라고도 하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심피는 꽃의 암수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잎이 변해 이루어진 부분이다. 종자가 심피에 둘러싸인 분류. 종자가 심피에 둘러싸인. 요것만 알면 되겠네요. 종자가 심피에 둘러싸인 걸 뭐라 그래요? 피자식물 또는 속시식물이라고 하죠. 특징이 아닌 것은 중복수정, 피자식물의 특징이죠. 물관 발달. 자, 이거 무슨 소리냐면 거시식물은 헛물관만 가지고 있어요. 속시식물은 그 헛물관과 물관이 같이 발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 다자엽식물. 다자엽식물은 뭐예요? 얘는 나자식물의 특징이죠. 나자식물. 단자엽식물. 요거는 단자엽식물. 요거는 피자식물에 쌍떡잎식물과 외떡잎식물이 있으니까 요거는 피자식물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다자엽식물은 얘는 절대로 그 피자식물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죠. 피자식물의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거시식물이다. 아니죠. 속시식물이죠. 하등식물이죠. 아니죠. 하등식물은 선택식물밖에 없죠. 종자식물이다. 이건 맞죠. 왜냐면 얘는 종자니까. 은하식물이다. 은하식물은 나자식물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하식물, 그리고 누가 툭 치면 나자식물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쌍자엽식물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쌍자엽식물이니까 자엽이 두 개죠. 인맥이 평행상이다. 요거는 단자엽식물이네요. 꽃잎수가 3의 배수이다. 단자엽식물이네요. 뿌리는 섬유분기이다. 단자엽식물이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단자엽식물의 특징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엽병 조직의 발달이 미약하죠. 여러분, 그 단자엽식물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아마 난초하고 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엽병이라는 건 잎자루거든요. 잎자루, 이런 게 벼에는 없죠. 화분의 발화공은 보통 단구형이다. 단구형이다. 맞죠? 맞죠? 꽃잎의 수는 보통 4나 5의 배수이다. 3의 배수입니다. 발견된 종수가 쌍지엽식물보다 적다. 쌍지엽식물이 가장 많아요. 어, 5페이지에, 5페이지에 표 1-1을 보면, 그, 피자식물이 25만 종이고요. 그 중에서 쌍지엽식물이 가장 많다는 얘기가 어디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 3번이 되고요. 단자엽식물의 특징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단자엽식물의 특징. 단자엽식물, 쌍자엽식물 또는 나자식물, 피자식물 구분하는 문제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어, 여기는 꽃잎수는 보통 3의 배수 맞고요. 발견된 종수가 쌍자식물보다 적고요. 대개 초본성이다. 대개 목본성입니다, 사실. 보통 엽병조직 발달이 미약하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단자엽식물에 속하는 것은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식물의 구조. 구조에서 이제 그 여러 번 묻는 말로 조직이 뭐냐? 여기에서 그 OX 퀴즈 하나는 나옵니다. 그 기관 내에 존재하는 같은 종류의 세포를 조직계라고 한다. 맞아, 틀려.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는 꼭 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포의 정의는 안 나와요. 결코 쉬운 거 안 나옵니다. 문제가 아주 정성스럽게 나옵니다. 알아두셔요. 요 문제는 차라리 쉽죠. 뭐는 구조나 기능적으로 특화된 세포군을 말한다. 이건 답은 조직인데요.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문제 안 나오고요. 조직에는 구조나 기능적으로 특화된 세포군을 의미한다. 답은 뭐 X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식물의 영양기관. 영양기관이라고 하면 그 생식기관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영양기관은 영양이 있는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쪽 동네의 그냥 말버릇 같은 겁니다. 여러분, 루게릭병 아시죠? 루게릭병의 정확한 그 말은 근육신경 이영양증이에요. 왜 그런 말이 이름이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잘 붙여요. 영양기관은 생식기관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이 발아에서 자라서 꽃으로 분화하기 전까지의 생장기간을 영양생장기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영양기관에는 크게 어,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밑에 있는 게 있어요. 땅 위에 있는 걸 슈트계라고 부릅니다. 땅 밑에 있는 걸 루트계 또는 근계 이렇게 부르죠.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 될 만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그 세부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되겠는데요. 각각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줄기죠. 그 줄기에 어,
구조가 속에서부터 어떻게 되어 있냐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 면이에요. 요게 유관속 형성층이라고. 자, 이름에 형성층이 붙어 있으면 얘는 분열하는 애입니다. 분열은 왜 할까요? 분당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생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층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 얘는 생장을 위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기 물건, 이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기라는 말이 왜 있냐면 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되는 게 다 넘어가서 일기생장이란 말이 있고요. 이기생장이란 말이 있는데 요 표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만 일기생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길이생장입니다. 위로만 자라는 거예요. 자, 풀도 위로 자라고 대나무도 위로 자라고 나무도 위로 자라죠. 얘는 일기생장이라고 하면 그냥 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피생장은 안 해요. 풀이 뚱뚱해지나요? 아니죠. 일기생장이라고 하면 길이생장, 생장점. 뭐시야말로 하면 정단 분열교지. 요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기는 위로만 자라요. 이익이라는 말이 붙으면 무조건 풀 아니에요. 나무예요. 부피 생장을 하는 놈은 무조건 나무입니다. 나무는 어떻게 돼요? 해가 지고 겨울이 되고 그 다음에 살아 있어야지 나무입니다. 그 올해 나왔는데 내년에 죽어 없어지고 내년에 다시 나는 건 나무 아닙니다. 그런 건 숙근초라고 해요. 단연생 풀이죠. 그래서 일기생장인데 유관속 형성층이 나온다거나 이기생장인데 생장점 얘기를 하면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헷갈리는 문제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요런 게 죽은 개고 요런 게 그 섬유근개, 수근개죠. 수근개. 그래서 얘는 쌍자엽식물일 경우는 일단 죽은 개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여기가 끊어졌어. 끊어져 가지고서는 얘만 있고 이걸 심었어. 여기서 뿌리가 나면 여기는 수염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쌍자엽식물의 측근은 쌍자엽식물의 2차 그 뿌리는 부정근이라고 하잖아요. 부정근. 부정근은 수근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한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수염 뿌리는 무조건 그 단자엽식물. 양파는 뭐예요? 알리움이니까 백합과잖아요. 제일 흔한 거 파. 파뿌리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시험에 정말 여러 번 나옵니다. 요게 뭐 어려워서 나는 게 아니고요. 말이 어려워서 나는 거예요. 뿌리는 어 뿌리도 길이 생장을 하잖아요. 아래쪽으로 길이 생장을 하죠. 생장점. 이건 뭐예요? 일기분열 규칙이죠. 그런데 생장점이 쭉 달려 내려가면 여기는 쫙 늘어나는 데가 있어요. 거긴 신장대라고 해요. 신장대는 기본적으로 흡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관계가 있는, 어렵게 말하면 관계가 있는데 일부 어떤 종류의 이온들은 신장대에서 흡수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은 거기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신장대 위에 성숙대가 있어요. 성숙대는 다른 이름으로 근모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두 개가 붙는 게 시험에 잘 난다고 했죠. 꼭 알아두세요. 성숙대에서 뿌리털, 근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근모가 나오기 때문에 근모대라고 합니다. 근모대는 흡수대가 되죠. 신장대에서 흡수하는 거 아니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생장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관이 있어요. 근관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뿌리 골무라고 배웠죠. 그래서 생장점을 보호하는 조직은 근관이다. 라고 여러분이 금방. 근데 요 문제는 2014년 이전에 나왔던 문제고요. 문헌 교수님이라고 지금은 은퇴하신 선생님이 내신 문제라서 저 때 문제는 여러분이 별로 참고하실 만한 문제가 안 됩니다. 저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와요. 그리고 뿌리의 그 내부 구조에서 이게 말이 어려운데 자, 여러 가지 새로운 말들이 나옵니다. 목부, 사부 이런 말이 나와요. 목부가 뭐예요? 예, 목부는 물관이에요. 사부는 체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여러분 중에 원작 1을 하시는 분들은 무하고 당근에 똑같이 뿌리채소잖아요. 뿌리채소인데 무는 목부 비대형이고 당근은 사부 비대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목부가 뭐냐? 목부가 물관이에요. 사부는 체관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책들을 보시면 그 물관, 뭐 체관 이런 걸 목부, 사부 이렇게 표기를 한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내피와 내초가 있죠. 그런데 일단 여기가 피층이에요. 피층은 껍질일 것 같잖아. 껍질일 것 같은데 껍질이 한 층이 아니고 층을 이루고 있어요. 넓게 층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그 피층의 안쪽에 내피가 있어요. 그럼 내초는 어디 있을까요? 내피의 안쪽에 있어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초는 왜 따로 구분을 하냐면 얘는 분열 조직이에요. 분열 조직인데 길이 생장을 하는 분열 조직을 뭐라 그래요? 생장점, 정단 분열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외의 모든 분열 조직은 부피 생장을 하는 놈이에요. 얘는 2차적으로 뿌리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놈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놈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막 자라나와서 내생적으로 자라나온다는 말이 책에 나오는데요. 내생적. 내생적이라는 말은 겉에서 자라나가는 게 아니고, 자, 뿌리털은 겉에서 자라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옆으로 나는 측근은 안에서 자라나온 거예요. 어디서 자라나온다? 내초에서 자라나온. 그래서 내부 구조에서 측근이 분화하는 곳은 내초입니다. 왜 내초에서 나오느냐? 내초는 분열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표피가 옛날에 원표피일 땐 분열 조직이었는데 표피, 피층, 내피는 분열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초는 분열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분화하는 곳은 당연히 분열 조직이겠죠. 요 그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요. 자, 목부는 안쪽에 있고 사부는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얘들 따로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목부는 안에 있고 사부는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근을 딱 잘라보면 심 있죠, 심. 요 안에는 목부고요. 사부가 비대한 겁니다. 그래서 당근을 사부 비대형이라고 합니다. 사부, 채관은 무조건 바깥쪽에 있어요. 따로따로 얘처럼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기생장. 이기생장이라고 하면 뭘 하겠어요? 얘는 부피라고 했죠, 부피. 이기생장 이렇게 말할 때 여기다 대고 어디서 하느냐? 정단분열 조직에서 한다. 틀린 겁니다. 정단분열 조직은 일기생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생장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풀해야 돼요? 아니에요. 나무여야 돼요. 무조건 목본식물만 이기생장을 합니다. 요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유관속 형성층이 어디서 기원한다.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이 그림 아마 강의 때 나왔을 것 같은데 너무 진지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기생장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정단부 이런 말 나왔죠. 이거 틀린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기생장은 뭐다? 나무, 목본이죠. 부피, 그리고 이기생장을 하는 데는 형성층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코르크 형성층하고 유관속 형성층.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단 분열 조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기생장이랑 안 맞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못 쓰겠다. 나와라. 제발 좀 나와줘. 자, 그림이 그 강의 시간에 아마 나올 거예요. 말이 어렵죠? 그냥 쉽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슈트 및 뿌리의 분열 조직에서 세 가지가 나와요. 원표피, 기본하고 전형성층 이렇게는 전형성층은 전이잖아요. 형성층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영어로는 뭐 어쩌고 프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런 건 그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일기물관부, 일기체관부 나왔어요. 일기는 뭐예요? 얘네들은 풀 시절에 어? 부피 생장을 안 할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들이 나중에 유관속 형성층을 이루면 이기물관부, 이기생장부. 자, 유관속 형성층을 이미 이뤘다는 건 뭘 뜻하느냐면 얘가 나무가 됐다는 걸 뜻합니다. 여기서부터 나무예요. 일기조직 그러면 일기조직은 길이생장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생장을 할 때는 부피생장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그, 저걸 안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풀일 때는 그냥 표피예요. 그런데 나무가 되면 부피가 생장해야 되잖아. 뚱뚱해진단 말이에요. 요만했던 갈비씨가 이만하게 커지면 요거는 다 깨져서 없어져요. 즉 표피는 없어져요. 이기생장, 즉 나무의 줄기에서 원래 있었던 표피는 없습니다. 없고 코르크 형성층에서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보낸 애들이 주피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걸 바크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크 그 화분에 넣는 바크 아시죠? 그 바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딱 요것만 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튼 껍질을 키우는 놈은 코르크 형성층이고 나이테를 키우는 놈은 유관속 형성층이다.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본 분열 중에서 피층, 줄기의 피층이나 뿌리의 내초가 나중에 형성하는 건 코르크 형성층입니다. 코르크 형성층에서 껍데기가 나오죠. 그리고 물관체간 나누는 건 유관속 형성층입니다. 나무가 있을 때 유관속 형성층이 형성되면 그 바깥쪽으로는 채관이 자라서 나가고요. 안쪽으로는 물관이 자라서 나가는데요. 채관은 해마다 깨져요. 채관은 그러니까 다음에 채관은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물관은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이 물관부를 목부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목재가 됩니다. 영어로는 우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집 짓고 뭐 하는 그 목재는 전부 다 물관입니다. 물관.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입회 기능에서 입회 기능은 뭐 여러분이 다 잘 아실 텐데 나중에도 자세히 나올 텐데 입회 기능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 그 얘가 변하면 뭐가 되게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선인장의 가시는 잎이 변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뭐지? 그 귤 비슷한 거, 귤 비슷한 나무 있는데 뭐라 그러죠? 뭐 탱자인가요? 탱자나무의 가시는 뭐가 돼서 나왔을까요? 요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가시가 똑같이 잎이 변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인장과 장미의 가시의 발원이 달라요. 네, 그 선인장의 가시는 여러분 잎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나오니까. 자, 기관은 일정한 모양 생리가 이루어진 생물체의 부분이다. 그렇고요. 식물의 영양기관 중 잎의 주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탄소 동화작용 맞겠죠. 수분 흡수 기능. 흡수? 하기는 하는데 좀 이상하죠. 수분 배출 기능 맞고요. 황해 동화작용이 잎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런 쉬운 문제는 안 납니다. 자, 그러고 아까 이제 조직이란 말이 나와서 조직은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가 모여서 된 게 조직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그게 있어요. 기본적인 조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조직의 이름에 아예 기본 조직이라는 놈이 있거든. 그래서 세 가지 그 큰 조직 구성이 있어요. 표피와 기본과 유조직 유관속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시험은 이렇게 납니다. 자, 다음 중 기본 이 조직의 역할을 이 시험에 낼 수 있는데 뒤에 좀 더 어려운 게 나오네요. 자, 쌍자엽 식물의 기관에서 광합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는 어디가 책상 조직. 뭐 이런 거는 책이 잘 나오고요. 쌍자엽 식물의 광합성이는 좀 똑같은 게 나왔네요. 그런데 책상 조직하고 또 같은 이름이 뭘까요? 그 울타리 조직이란 말이 있네요. 울타리 조직이 책상 조직이에요.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까 영양기관에 반대되는 말이 뭐라고요? 생식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 식물의 생식기관은 꽃입니다. 그러니까 그 꽃을 이루는 네 가지 주요한 구성 요소는 꽃받침, 꽃잎, 수술, 남술인데요. 이 네 가지를 다 가진 걸 완전화라고 하고요. 이 네 가지를 다 가진 꽃은 정말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은 불완전합니다. 음. 그리고 아까 이제 심피라는 말을 했는데요. 심피, 암술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암술 머리, 주두와 그 암술대, 화주와 씨방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술은 꽃가루 주머니와 하사, 수술대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구성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좀 더 나가자면 수술의 개수는 대개 꽃잎의 개수와 비슷해요. 거의 대부분의 쌍자엽 식물이 꽃잎의 개수와 수술의 개수가 같거나 배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 수술은 꽃잎이 변해서 된 기관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C의 그림인데요. 요 그림은 특별히, 교과서에 별표 쳐놓고, 그림 1-9번입니다. 별표 쳐놓고 이 C의 그림을 아예 그릴 수 있도록 공부를 하세요. 왜냐하면, 무지하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요번 과목만이 아니더라도 특히 상추의 C의 모습은 매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상추하고 토마토는 C의 모습을 바로 외워버리세요. 비트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특징이 있어요. 자, 상추는 과피가 있죠? 과피가 있는데 종피하고 거의 붙어 있어. 중간에 뭐가 없어요? 과육이 없어요. 과육이 없는 씨를 갖다가 뭐라고 하면 수과라고 합니다. 여윈
과실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가에 해당하는 과실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원예작물학 원이나 재배학 원론에서 그 무배유 종자, 유배유 종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걸 굉장히 많이 외워야 될 텐데 여기 보면 배유가 있죠. 배젖이라는 거죠. 여기 배유. 여기도 배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배유가 있죠. 여기도 배유가 있죠. 여기도 배유가 있습니다. 조금 있지만. 네, 배유가 있는 종자가 있는데요. 가령 콩 같은 건 배유가 없어요. 무배유 종자입니다. 그래서 무배유 종자 네 가지, 배축과 밥과 콩과 국화과 이 네 가지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배유가 없는 종자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어렴풋 알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씨앗 그림은 꼭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과 위가가 있는데 진과 위가는 요 그림을 진과는 어, C방이 자방이 비대해서 된 게 진과죠. 위과는 자방 이외의 부분이 비대해서 된 걸 위과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건 이거 사과나 배가 있죠. 진과는 대표적으로 복숭아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꽃이 있는데 꽃에서 C방이 꽃의 위에 있냐, 꽃의 중간에 있냐, 꽃의 아래쪽에 있냐에 따라서 C방 상위, 중위, 하위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을 연락에 많이 물어보는 건 위과입니다. 사과, 딸기 등 주변에 화탁이 비대해져서 된 걸 위과라고 하고요. 시험에 자주 나는 과일이 딸기입니다. 아까 잠깐 수과 얘기를 했죠. 자, 이게 딸기꽃인데요. 딸기꽃은 옆에서 잘라보면 마치 꽃잎처럼 보이는, 이게 꽃잎이 아니에요. 꽃잎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 화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아주 작은 것들이 전부 다 꽃이에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씨가 돼요. 요 하나하나가 과일이죠. 여기에 딸기 표면에 붙어 있는 씨들이 하나하나의 과일입니다. 그래서 얘는 딸기는 위과이면서 수과라고 해요. 자, 위과이면서 수과인 것은 무엇인가? 딸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딸기의 과실부를 위과로 분류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는 화탁이 비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1장의 절반 했네요. 자, 오늘 하다가 지치신 분들은 나가 떨어져셔도 괜찮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건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조직들로 갑니다. 조직에서 이제 맨 먼저 분열 조직. 분열 조직에는 생장점이 있어요.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하죠. 정단 분열 조직은 그냥 줄기의 끝이에요. 끝. 얘는 길이 생장만 하는 애예요. 부피 그따위 잘 몰라요. 그런데 옆으로 크는 애들은 측제 분열 조직이고요. 얘는 풀 같은 건 측제 분열 조직 없죠. 그런데 풀에도 계제 분열 조직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풀이 있냐? 벼같이 마디가 있는 것들. 자, 마디가 있는 것. 대표적인 건 뭐죠? 대나무. 벽과입니다. 대나무는 요 마디에서 자라죠. 이걸 계제 분열 조직이라고 해요. 자, 이게 분열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크게 조직을 세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건 이건 성숙 조직. 이미 다 큰 조직을 성숙 조직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표피 조직과 기본 조직과 유관 조직. 각각 어떤 게 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특히 뭐 표피 조직은 뭔지 알겠고 유관속 조직도 뭔지 알겠죠. 그런데 기본 조직이 뭐야? 요건 기본 조직은 그럼 알아야 되겠네요. 기본 조직에서 시험이 납니다. 자, 정단 분열 조직은 어쩌고 저쩌고, 예, 알겠어요. 정단 분열 조직이라고 하면 1기예요. 1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있는 건 생장점이야. 생장점은 정단 분열 조직이야. 요거까지 쉽죠. 그리고 이제 정단 분열 조직이 어떻게 분화한다. 자,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측제 분열 조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 분열 조직이죠. 이기 분열 조직은 비대생장, 부피생장이에요. 이기 식물체 뭐예요? 나무죠, 나무. 거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기 분열 조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껍질 만드는 코르크 형성층이 있고 그 목재를 만드는 유관속 형성층이 있어요. 각각 어디서 기원했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너무 깊이 안 아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유합조직 나오죠. 유합조직 캘러스라는 이름은 나중에 물관 할 때도 다시 나오니까 한 번쯤만 봐보고 넘어갔습니다. 캘러스라는 건 상처에 떡지는 어, 오분자 다당류입니다. 다당류예요. 단백질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뭘 하는 데 쓰냐? 떡지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데 써요. 그래서 접목과 삽목에 이용하는 건 유합조직 캘러스입니다. 캘러스를 그래서 접목과 삽목을 할 때 형성층을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형성층을 맞춰주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작 2에서 접목과 삽목이 한 챕터로 나오는데 거기서 뭘 맞춰주느냐? 형성층을 맞춰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코르크 형성층은 그 주피를 형성하는 거예요. 주피는 뭐라고요? 바크요, 바크. 자, 아까 나왔던 그림이죠. 요거에서 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이기 분열 조직, 코르크 형성층과 유관속 형성층이 각각 주피와 이기물관부, 이기체관부를 형성한다. 체관부는 해마다 새로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남는 건 뭐다? 물관부를 뭐라고 그래요? 목재라고 해요.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재라는 이름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배제 분열 조직은 마디라고 했고요. 자, 표피 조직에 대해서 시험이 뭐가 나냐 하면, 표피 조직이 하는 일이 뭐게, 뭐 이런 그게 납니다. 근데 표피 조직이 표피지 뭐, 아니에요. 표피는 여러 가지로 변해서 각각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 공변세포로 변하면 뭐가 돼요? 가스 교환을 하죠. 근무로 변하면 뭐가 돼요? 양수분 흡수를 하죠. 워낙 표피는 딱딱하니까 각피면은 내부 조직을 보호하죠.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역할이 하나 있어요. 광합성은 안 합니다. 동화와 대사 활성이 활발하다. 안 하죠. 답은 1번이고요. 그 표피는 각피소와 왁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각피에서 왜 왁스가 있냐면 물이 통과하지 않게 비가 와도 잎이 젖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물이 통과하지 않게 왁스가 있는 거고요. 큐티는 각피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건 알아두시라고 했는데요. 각피소는 시험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모는 뿌리에 제일 표피세포, 겉에 있는 표피세포가 돌출한 거예요. 하지만 측근은 내초에서 내생적으로 자라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뿌리털하고 측근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본 조직에는, 기본 조직은 일을 하는 조직이에요. 일을 하는 조직인데 저장 조직이나 기계 조직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장, 기본 대사 활동, 지지 활동 이런 걸 한다고 해요. 기본 조직을 보겠습니다. 기본 조직은 다시 유조직과 기본 조직은 유조직과 기계 조직으로 나눠지고요. 유조직은 다시 동화, 저장, 홍기, 분비 조직 같은 기능하는 세포들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다음 중 여기 있네. 기능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놓고서는 동화 조직, 저장 조직, 분비 조직하고 기계 조직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계 조직은 종류가 다른 거죠. 유조직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조직의 기능과 이 세 가지는 유조직이고 기계 조직은 그냥 기계 조직이에요. 요 문제가 저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유조직은 어떤 특징이 있냐? 살아있죠. 다양한 기능을 해요. 가령 우리가 잎에서 광합성을 제일 많이 한다는 데가 어디예요? 잎의 울타리 조직 또는 뭐 해면 조직은 이제 단자엽식물 같은 데서 이런 동화 조직이 있고요. 저장 조직은 저장하는 거고 통기 조직은 자 여기서 조심. 요건 기공이 아니에요. 기공은 표피 조직에서 나온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통기 조직은 뭐냐 하면은 벼가 숨쉬는 뿌리 속에 그런 공기 통로 같은 겁니다. 그리고 분비 조직은 이제 분비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유조직이고 기계 조직은 크게 후벽 조직과 기계 조직 후각 조직과 후벽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후각 조직은 뭐다, 후벽 조직은 뭐다 열심히 설명을 하셨지만 요걸 자세하게 시험에 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후각 조직은 살아있는 거고요. 후벽 조직은 죽어있는 거예요. 후벽 조직은 여기서 보강세포, 석세포, 배 먹다 보면 딱딱한 게 있대요. 그게 보강세포라고 합니다. 보강세포는 뭐에 속하느냐, 후벽 조직, 후벽, 뭐, 요거는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유관속 조직입니다. 유관속 조직을 여러분이 그 유관속 조직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물관과 체관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식물을 그 분류할 때 유관속이 없는 것과 있는 것 요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관속이 있느냐 없느냐는 식물을 분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유관속을 어떤 그 관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이제 식물의 특징이 많이 나뉘니까 요거를 꼭 좀 기억합시다. 유관속 조직의 역할을 잘못 설명한 것은 무기양분과 물의 이동 통로이죠. 맞죠? 광합성 물질을 전류시키는 전류는 찌리리 하는 그 전류가 아니고요.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뒤에 동화산물의 전류라는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식물을 기계적으로 지지해 준다. 자, 그 물관에 따른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물관부에 따른 이름이 목재라고 그랬죠. 얘는 딱딱하고 힘이 세요. 그러니까 식물체를 기계적으로 지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소와 탄산가스의 이동 경로이다. 잘 모르겠네요. 답은 4번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물관이 있고요. 체관이 있는데요. 물관을 쭉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통수 요소라고 해요. 그러면 체관은 책에 따라서는 통양 요소. 뭐 이렇게 그 표기한 책도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통양 요소라는 말은 안 써요. 그냥 체관부 또는 사관부 이렇게 하죠. 그런데 통수 요소라는 말은 물관들의 집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관들의 집합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헌물관과 물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진화를 많이 한 피자식물, 그러니까 떡갈나무 같은 입 넓은 식물을 기준으로 보자면 헌물관과 물관 둘 다 있어요. 제일 발달한 식물은 헌물관과 물관이 둘 다 있어요. 그런데 소나무는 뭐예요? 나자식물이죠. 나자식물은 어, 헌물관만 있어요. 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어려운데. 자, 헌물관은 좁아요. 좁고 길어요. 물관은 짧고 굵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이 이렇게 올라갈 때 여러분 그 모세관이 가늘어야 올라가요? 커야지 올라가요? 어떠해야 될까요? 모세관이 가늘어야 올라가요? 커야지 올라가요? 가늘어야 올라가죠. 가늘어야 올라가요. 그런데 가늘면 물이 많이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죠. 조금, 많이. 자, 불이 났어요. 어느 놈이 더 잘 탈까요? 소나무가 훨씬 잘 탑니다. 왜냐면 얘는 물이 없어. 전나무, 그러니까 잣나무네. 이런 것들은 물이 없어요. 그런데 화렵수는 물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물로 꽉 차 있거든. 그래서 화렵수는 잘 안 타요. 요새 산림청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가끔 나오죠. 산림 녹화, 소나무 심는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요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 나자식물이나 그러니까 소나무 같이 나자식물들은 헛물관만 가지고 있어요. 헛물관만 가지고 있으면 얘는 잘 안 죽어. 왜냐하면 얇잖아. 얇으니까 나중에 나오는 증산 응징력 같은 식물의 고유한 능력이 아니더라도 물이 잘 여기서 버텨.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물이 크잖아. 물이 꽉 차서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이게 고로쇠 수액 빼먹는다고 여기다 파이프를 넣잖아요. 그럼 바람이 들어가. 바람이 들어가면 이 물이 뚝 떨어져요. 이 물이 한 번에 쫙 바닥이 나고 얘는 쉽게 빈 공간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이 되면 식물이 죽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옆에 있는 헛물관으로 물을 기어 올려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떡갈나무는 물관과 헛물관이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나무는 헛물관만 있는 거예요. 구분을 하시겠죠? 그래서 떡갈나무 같은 놈들은 가물을 때는 헛물관만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헛물관은 얘가 마른 모형 형태로 생겼거든요.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런데 물관 이렇게 끝이 있잖아요. 이 끝을 천공이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걸 벽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헛물관은 벽공으로만 통하고요. 물관은 그 수직 이동을 위한 천공과 수평을 이동을 위한 벽공이 둘 다 있어요. 물관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물관은 짧고 넓고요. 요게 지문으로 나오면 되게 어려워요. 다음 중 통수요소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헛물관의 통수요소는 물관보다 길다. 맞아요. 책에 어디에도 잘 안 나오는데 맞습니다. 헛물관의 통수요소는 물관보다 좁다. 맞아요. 통수요소는 중첩되고 천공을 통해 연결. 헛물관은 벽공만 있습니다.
물관세포의 구조가 항물관보다 다량의 물을 끌어올리기에 유리한데 물을 잃어버리기에도 유리하죠. 그게 약간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럼 체관부를 봅시다. 체관부 또는 책에 따라서는 통양요소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체관과 체세포와 체관세포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좀 어렵고요. 여기 있죠? 체요소는 체세포와 체관세포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 체관의 체가 몸에서 나온 몸체가 아니에요. 이 체는 체판이 있다 해서 나온 그 체판은 뭐예요? 요렇게 뭐 이렇게 하는 그 체죠. 그 체판이 있어서 나오는 그 체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 다른 책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얘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의 그 체요소보다 그 식물이 진화할수록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짧고 굵어지죠. 이것도 물관의 진화의 방향하고 유사해요. 그런데 요게 시험에 나오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러고요. 이 체관세포는 어, 동일한 하나의 세포에서 각각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체관세포와 옆에 있는 동반세포로 그 불균등하게 분열해서 불균등 분열이라는 게 뭐냐? 요 얘기입니다. 한쪽은 체관의 역할을 하고 또 한쪽은 체관세포를 도와주는 동반세포 역할을 하게 각각 짝재기로 그 분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동반세포가 죽으면 체관세포도 죽습니다. 체관세포 안에는 여기 보시면 핵이 없어요. 핵이 없기 때문에 대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필요한 물질을 받아야 되잖아. 옆에서 주는 거예요. 문제를 봅시다. 광합성 살균이 전류된 통로에는 맞죠? 용질은 식물체 전방향으로 갑니다. 요건 뒤에 동화산물의 전류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피자식물의 체관세포는 되게 직경이 넓고 맞죠? 보세요. 요 말은 어디에도 없는데 요 방향으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분화가 많이 된 그 식물은 체관세포가 넓고 짧은 형태가 돼요. 체관세포는 그 안에서 존재하는 핵에 의해 존재하는 핵이 없지요. 체관세포는 핵이 퇴화하고 물질 대사는 옆에 있는 동반세포의 물질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체관세포는 죽은 세포가 아니에요. 물관세포는 죽은 세포예요. 그런데 체관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예요. 살아있는 세포인데 옆에서 받아서 써요. 그러면 체관세포는 오래 못 살겠죠. 얘는 1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체관은 해마다 봄에 만들어져서 가을에 죽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체관세포에서 노상 문제가 나는 게 피단백질과 칼로스인데요. 피단백질은 체관 이름이 플롬이기 때문에 거기서 온 피단백질이거든요.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체관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연결될 거 아니에요? 얘가 물질을 전방향으로 보내야 돼. 그래서 이 체관 끝에 있는 이 체판에는 아주 많은 압력이 걸린대요. 아주 많은 압력이 걸리는데 얘는 그냥 오는 대로 쭉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얘가 하나하나 받아서 날라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역할이 있어요, 체판이. 역할을 하는데 얘가 압력이 되게 세는데 여기서 딱 고장이 난다. 그러면은 이 식물은 양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양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얘를 막 막아버려요. 그런 게 피단백질과 칼로스입니다. 피단백질이 훨씬 더 빨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체판이 닫혔을 때 신속하게 막고요. 오랫동안 막는 역할은 칼로스가 합니다. 아까 칼로스를 뭐라 그랬어요? 유압조직이라고 그랬죠. 조직은 아니고요. 유압하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끈적끈적한 고, 그 분자량의 그 다당류예요. 그런 게 이제 체관세포의 그 특징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면 식물의 조직 가운데 동반세포라는 특수한 세포를 가진 조직은 체관부 조직이고요. 상처가 났을 때 체관이나 원형질력을 막는 데 사용하는 물질은 두 가지예요. 피단백질은 추단백질 아닙니다. 여기 문제 이렇게 합니다. 피단백질하고 칼로스. 뒤에 OSE가 붙으면은 당입니다. 당. 흔히 말하는 뭐 뭐죠? 락토스, 갈락토스, 수크로스 이런 로스가 붙으면 당을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많이 접하실 거고요. 체관이나 영양 막는 데 사용하는 물질은 칼로스와
P단백질입니다. Q단백질 아닙니다.